프로의 세계에선 물론 실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스타성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황금빛 곱슬머리의 한 유소년 선수는 프로에 데뷔하기 전부터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사비 시몬스. 어린 소년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일찌감치 유튜브를 뒤덮었고 14살에는 이미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100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더키드의 프로 커리어도 모두가 기대하던 대로 흘러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보면 어떤 선수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미드필더 사비 에르난데스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몬스의 이름은 실제로 이 사비에서 따온 것이 맞습니다. 사비 에르난데스의 활약은 시몬스의 아버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로 인해 자기 아들에게도 같은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렇게 시몬스의 인생은 재밌게도 그의 이름답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그의 축구 재능은 여러 스카우터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있었고 결국 이 어린아이를 품은 클럽은 스페인의 명문 클럽 바르셀로나였죠. 그렇게 7살이라는 나이에 라마시아에 입성한 시몬스. 하지만 시몬스가 주목받은 건 단순히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황금빛 곱슬머리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바르셀로나 레전드와 똑같은 이름 등 그는 일찌감치 스타성까지 흘러넘치고 있었죠. 그로 인해 유튜브에선 영상들이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었고 그가 14살이 됐을 땐 이미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100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네이마르, 호나우지뉴 등과 함께 나이키 모델로 광고를 찍기도 했죠. 하지만 2019년 여름 바르셀로나의 미래로 보였던 16살의 시몬스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는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바르셀로나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과 프로 계약을 맺은 것. 많은 사람들은 시몬스가 오로지 돈만 보고 떠났다고 비난했지만 그가 바르셀로나를 떠난 진짜 이유는 아직 속 시원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언론이 추측한 두 가지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그의 에이전트는 라이올라였고 오직 돈 때문에 나갔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바르셀로나 코치들 사이에서 그의 잠재력에 대해 의견이 갈렸고 클럽은 그에게 18살이 되기 전에 1군에 데뷔할 수 있다는 보장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죠. 이처럼 떠난 이유는 여전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몬스는 자신을 키워준 바르셀로나에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커리어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한 16살의 소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선택은 역경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때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던 원더키드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평범해지고 있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3년 동안 1군에서 뛴 경기보다 유스리그에서 뛴 경기가 더 많았으니까요. 쟁쟁한 1군 선수들 사이에서 기회를 받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2월이 돼서야 처음으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지만 그 다음 시즌이 끝날 무렵까지 시몬스가 뛴 1군 경기 수는 모든 대회를 합쳐 11경기, 그마저도 선발은 3경기에 불과했죠. 이처럼 B클럽을 통해 정상에 오르는 길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막혀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결국 선수는 뛰어야 성장하는 것이고 시몬스에겐 꾸준히 뛸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2022년 여름 19살 소년은 화려한 무대에서 벗어나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선택은 최고의 해답이었습니다. 에인트호벤은 자신의 꺼져가던 불꽃을 되살릴 수 있는 최적의 클럽이었죠. 하지만 팬들은 시몬스에 대해 바르셀로나와 파리를 거친 재능 있는 유망주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2022년 7월 30일 이날은 아약스와의 요한 크루이프 스알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는 LADBC 우승클럽과 KMVB컵 우승클럽 간의 슈퍼컵 경기로 시몬스의 공식적인 에인트호벤 첫 경기였죠. 그리고 후반 막판 아직 프로 커리어에서 골이 없던 그는 마침내 자신의 데뷔골을 터뜨렸고 이적하자마자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약은 이제 시작이었을 뿐 이어지는 리그에서도 득점과 도움을 착실히 쌓아나갔고 그로 인해 생애 첫 A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하기도 했죠. 또한 KMVB컵까지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한 번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즌도 막바지에 접어든 이 시점에 시몬스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것.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두고 위트레우트의 두비카스는 18골, 그리고 시몬스는 17골을 기록 중이었죠. 그렇게 득점왕의 운명을 건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두비카스가 53분에 한 골을 추가하면서 19골로 달아나 버렸고, 이제 시몬스에겐 남은 후반전 동안 2골이 필요했죠. 그리고 다행히도 65분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한 골 차이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선제골 이후 좀처럼 추가골은 터지지 않았고, 어느덧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분. 바로 그 순간 시몬스는 모두가 지친 틈을 타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리면서 수비수와 골키퍼까지 제친 후 그대로 극장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마지막 한 방으로 그는 결국 리그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죠. 이처럼 시몬스는 빅클럽의 후광 없이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파리 생제르맹은 그가 떠난 지 1년 만에 바이백 조항을 발동하며 그를 다시 영입하게 되죠. 하지만 곧바로 임대를 떠나야 했고, 시몬스의 다음 행선지는 분데스리가의 라이프치히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의 새로운 도전 또한 대성공이었죠. 분데스리가 특유의 강한 피지컬 속에서도 작은 체구의 시몬스는 해답을 찾아가며 한층 더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첫 시즌에 10골 15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을 선보였고, 두 번째 시즌에도 11골을 터뜨리며 2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죠. 이처럼 분데스리가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시몬스. 라마시아 입단부터 라이프치히에서의 2년까지 그에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나이는 아직 22살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새 시즌을 맞아 토트넘의 스쿼드엔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장이었던 손흥민도 클럽을 떠났고 새로운 얼굴들이 클럽에 영입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바로 사비 시몬스였습니다. 이 이적은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느껴지는데요. 클럽은 시몬스에게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가 이 클럽에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공을 잡고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창의성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모건 깁스 화이트의 영입은 무산됐고, 심지어 메디슨은 프리시즌에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말았죠. 이에 따라 이선 자원 보강이 시급했던 토트넘은 에제를 영입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아스날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을 선택한 선수가 바로 사비 시몬스였죠. 10번의 역할부터 왼쪽 윙어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 선수야말로 클럽이 원하는 창의성, 바꿔 말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또한 그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다른 이유는 바로 전방 압박이 뛰어나다는 것. 지난 시즌 상대 진영 최전방에서 공을 뺏은 횟수는 21회로 이는 분데스리가 전체로 봐도 탑10 안에 들어가는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전방 압박을 선호하는 프랭크 감독의 시스템에 어울리는 능력이죠. 이제 토트넘은 파이널 서드 안에서 경기의 판도를 바꿀 해결사를 얻었습니다. 손흥민의 뒤를 이어 새로운 7번을 받게 된 이 선수는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